자,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 있어서요, 가장 직접적인 것이죠. 가장 직접적이고 항상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중개업자들도요, 이것을 헷갈려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분 스스로도요, 많이 헷갈려하는 거죠. 내가 임대를 주는 입장에서도, 내가 그것을 빌리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항상 우리가 헷갈려하는 것들, 그게 바로 뭐냐? 존속 기간에 관한 것. 이 존속 기간에 관한 것하고, 그다음에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상가의 경우는 권리금의 문제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우리가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우리는 이것을 특별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특별법과 비교가 되는 것이 일반법으로서요, 뭐가 있냐? 그것을 우리는 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민법에 보면 나중에요, 계약법에 보면 임대차라고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내가요, 남의 땅을 빌릴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임야를 빌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가 건물을 빌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거용 건물을 빌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주거용 건물을 빌렸을 때는요, 그것은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먼저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먼저 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쭉 봤더니 내용이 없어. 그러면 그때는 어디로 가느냐? 그때는 이제 민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거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먼저 보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때는 민법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민법보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주거용에는 먼저 적용을 한다. 그것을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상가임대차 있죠. 상가임대차의 경우는 똑같아요. 상가에 대해서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먼저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상가에 관해서 임대차 보호법을 봤더니 내용이 없어. 문제가 발생했는데, 다툼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뭘로 가는 것이냐? 민법의 임대차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특별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민법을 일반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기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는 거기 때문에 뭘 보냐? 여기 계약의 갱신, 특히 우리가 묵시적 갱신 또는요 법정 갱신이다. 우리가 합의로 갱신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상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택에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2025년요 1월 1일부터요 2027년요 1월 1일까지 계약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그럼 나는 이 집에서 더 살고 싶어. 또는 살고 싶지 않아, 나가고 싶어. 이런 말을 서로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 말을 아무도 안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택에는 주거용 건물에는 어떻게 되냐? 임대인이, 집주인이요, 임대인이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 나가라고 하든지, 내가 나간다고 하든지 무슨 말을 해야 돼. 그러면 어디까지요? 여기요 2026년이요 10월 1일까지. 알겠죠? 당신 월세 올려주세요. 또는요 나가세요. 뭐 이런 말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도 기간이요 끝난지 모르고 그냥 기간이 지났어. 그 다음에요 여기요 임차인 있죠. 임차인은 끝나기 몇 개월 전까지? 2개월 전까지예요. 임대인은 6개월이 되기 전에 뭐 월세 올려달라 그런 건 필요 없는 거예요. 6개월이 되기 전에는 안 되고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 사이에 무슨 말을 해야 돼. 월세를 올려달라. 또는 그 보증금을 올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방을 빼달라. 무슨 말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 말 없이 둘 다 이 기간을 지나버리잖아요. 지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냐?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다 한 말은 기간이요. 여기서 만약에 그러면 2개월 전이면은 2026년 10월 1일이 되겠죠. 그럼 10월 1일 날 갱신이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언제부터 갱신이 되는 것이냐? 2027년 1월 1일 이후부터 갱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왜 그러냐? 좀 이따 비교가 되니까. 2개월 전에 아무 말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2개월 전부터 다시 2년이 되는 것이 아니고 2027년 기간이 끝나죠. 끝날 때부터 다시 2년. 그러면 2029년 이렇게 돼. 2029년
1월 1일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뭐냐면 여기 기간이 끝나기 2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똑같다 이렇게 돼 있죠. 이때 기간은 2년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그러면 2년을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2년을 무조건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집주인하고 임차인이 있잖아요. 이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임차인, 월세 사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2027년 1월 1일 날요. 깜빡 잊은 거예요. 자기가 나간다고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럼 일단 갱신이 됐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사람요. 나 나갈게요. 그러면 돼. 나 나갈게요. 그러면 내가 아무 말 않고 2년을 더 살 수도 있지만 2년 살지 않고 나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간다고 말을 하죠. 그러면 그 말이 임대인, 집주인에게 그것이 도달하잖아요. 예를 들어 카톡을 보냈다거나 또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거나 그러면 도달하죠. 그 날로부터 몇 개월이요? 3개월. 3개월은요. 우리가 3개월만 지나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웃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게 그러면 2년을 살든지 해야 되는데 2년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3개월만 살다가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그럼 우리는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계약의 갱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럼 무조건 그러면 2년을 사는 것이냐? 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 말 안 했다고 해서 무조건 2년 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서요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월 1일까지 2년을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을 했는데 이 사이에요 내가 차임을 여기 봐봐. 2기의 차임에게 달하도록 연체했거나 2기의 차임에게 달하도록 연체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월세가 100만 원이면 우리가요 2년 동안에 100만 원 한번 연체하고 지금 또 연체해가지고 아직 돈을 안 준 거예요. 연체했다. 연체하거나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지금 현재 연체가 돼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기간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아웃이 되는 거죠. 그냥 종료가 되는 것이에요. 다시 당신이 아무 말 하지 않아서 나는 2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내가 만약에 묵시적 갱신으로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집주인이 아무 말 하지 않네? 그런데 내가 월세를 한 3개월 정도 연체를 해서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2개월이 되기 전까지 뭐를 해야 돼요? 그 3개월에 밀린 월세를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지불하지 않으면 그것은 묵시적 갱신이 안 되고 어떻게 되는 것이다? 기간이 끝날 때 끝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내가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을 더 살고 싶다. 그러면 2달 연체했던 예를 들어서 옛날에 내가 돈이 없어서 3개월 연체했어. 그리고 내가 한꺼번에 3개월 거 다 줬어. 그러면 연체한 사실은 있지만 지금 연체한 건 아니잖아요. 관계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2달분이 연체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2개월이 되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2달분의 연체금이 없도록 그것을 다 변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묵시적 갱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묵시적 갱신의 경우를 봐봐요. 이 묵시적 갱신이 됐다고 하는 것은 2년을 더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는 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년을 더 사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은 나가라고 말 못해. 그러니까 임차인의 선택만 있는 거예요. 왜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나가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간다고 하고 그 통지가 임대인이 받은 날이란 말은 임대인한테 도달한 날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단 말은 계약이 해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때 임대인은 나한테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묵시적 갱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2번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있지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는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는 주택임대차법에서 계약 갱신 요구권하고 비교를 잠깐 해보잔 말이죠. 이게 이제 여러분요 묵시적 갱신하고 계약 갱신 요구권은 달라요. 이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임차인이요. 임차인이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을 다시 갱신해 달라고 요구를 해. 묵시적 갱신은 가만히 있었고 아무 말 하지 않았더니 다시 2년이 연장이 되는 것이고 이 갱신 요구는 그야말로 말을 해야 돼. 나 2년 더 살고 싶어요.
알겠죠? 연장해 주세요. 이것은 살면서 딱 한 번만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임차인이 6개월에서 2개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사이에 하면은 임대인은요, 예를 들어서 뭐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연체한, 2기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없었거나, 그다음에 뭐 합의로 만약에 보상금을 주거나,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단 말이죠. 그런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어요. 정당한 사유. 이 정당한 사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은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인정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만약에 2025년 2월 1일부터 2027년 2월 1일까지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임차인은요,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갱신을 요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갱신을 요구했느냐? 끝나기 전이니까 2026년 12월 20날 갱신을 요구했다 이렇게 해봐. 2개월이 되기 전에 갱신을 요구했단 말이죠. 그러면 언제부터 갱신된 것으로 보냐 이 말이죠. 우리가 방금 뭐라 했냐?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기간이 끝날 때부터 다시 2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끝날 때부터 2027년 2월 1일부터 다시 2년이 아니고 갱신을 요구한 때부터 2년인 것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갱신을 요구한 때부터 2년이라고. 이해되셨나요?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원래 원심에서는 뭐라 했냐? 고등법원에서는 끝나고 나서 끝날 때부터 다시 2년이다 이렇게 했는데,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 갱신을 요구하면은 갱신이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갱신을 요구하면은 그때부터 다시 2년의 기간이 연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럼 언제부터다? 2026년 12월 20일부터 2028년 12월 20일까지 이런 말이에요. 이걸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하고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은 다른 것이다 이런 말이죠. 물론 이렇게 갱신을 요구했다 할지라도 그러면 무조건 내가 2년을 사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임차인은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나갈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중간에 2026년 12월 20일 날 갱신을 요구해가지고 갱신이 됐는데, 갑자기요 2027년 5월 달에요 갑자기 나간다고 한단 말이죠. 그럼 똑같아. 묵시적 갱신과 똑같이 3개월 있다가 기간이 끝나는 것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임대차 3법에서요 이 갱신 요구권에 관한 것이란 말이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을 못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임차인은 자기가 우리 법에 한 번은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 갱신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갱신을 요구해서 그러면 자기가 갱신을 요구했으니까 2년은 살아야 될 것 같잖아요. 묵시적 갱신은 두 사람 다 어리버리하고 있다가 기간이 지난 걸 몰랐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묵시적인 갱신 요구는 임차인 스스로가 요구를 했으니까 2년을 더 살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 우리 법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니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몇 개월 있다가 끝나는 것이냐? 3개월 있다가 끝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한 가지 비교를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묵시적 갱신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 갱신할 때는 2기를 현재 연체했으면 갱신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갱신이 안 된다. 그런데 이 계약 갱신을 임차인이 요구를 할 때는 2기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돼. 이게 차이가 있어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2개월이 되기 전까지 아무 말도 없으면은 그다음에 다시 기간이 2년이 연체가 되는데, 만약에 현재 2개월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면 안 된다겠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한 6개월 전에요. 6개월 전까지 3개월의 차임을 연체했는데, 그다음에 6개월 전에요 다 갚았어. 그것을 다 갚았으면 현재는 연체한 게 없잖아요. 현재는 연체한 게 없으니까 갱신은 되는 거예요. 묵시적 갱신은 되는 거예요. 현재 연체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갱신을 요구할 때,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때 2기에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은, 이거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이라는 것은
옛날에 만약에 6개월 전에요 3개월을 연체한 사실이 있어. 그럼 연체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한꺼번에 갚았어.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묵시적 갱신은 될지 몰라도 인정될 수 있어도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2번을 연체한 사실이 과거에 있었으면 연속이든 말든 관계없이 합해서 그러니까 한 달 연체하고 또 갚고 한 달 연체하고 갚고 한 달 연체하고 갚고 그러면 괜찮아. 그런데 한 달 연체하고 안 갚았어. 한참 또 월세 주다가 또 연체했어. 그럼 몇 번 연체죠? 2번 연체가 되죠? 그러면 이것을 2번의 연체한 사실로 보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는 임차인은 갱신을 요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항상 뭐냐, 임차인이 갱신을 이전에 요구했다고 해서 막 끙끙 앓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지 마시고 만약에 이 사람이 합해서 그러니까 한 번 연체하고 갚고 그러면 괜찮아. 한 번 연체하고 갚고 괜찮아. 그런데 한 번 연체하고 갚지 않고 쭉 가다가 또 한 번 연체했어. 갚지 않는 상태에서. 그럼 몇 번 연체했죠? 2번 연체했죠? 이런 경우는 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요. 2번째요. 임대인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이 되는 그 사이에 너 나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묵시적 갱신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계약 갱신 요구권의 문제하고 묵시적 갱신의 문제는 다른 것이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알겠죠? 항상 보면 우리가 이제 질문이나 할 때는 보면 그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요 하는 것은 다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방금 내가 그걸 설명한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대법원 판단, 대법원이 보면 뭐냐면 여기에서 뭐를 할 수 있냐, 여기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가 도달한 때, 갱신 요구가 도달하면 그러니까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죠.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그러면 도달한 때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 갱신 요구가 할 때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것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상가죠. 방금 이제 우리가 주택 임대차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했죠? 그러니까 상가는 이제 똑같아요. 설명이. 상가는 뭐냐? 상가는 임대차하고 다르게 우리가 묵시적 갱신할 때 주택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죠? 임대인은요 6개월에서 2개월이란 말이 되어 있죠. 2개월. 그런데요 임차인은 끝나기 2개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사이에 무슨 말을 해야 돼? 그런데 상가에서는 여러분 항상 헷갈리는 게 주택하고 상가를 똑같이 보면 안 돼. 상가에서는 임대인은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나가라 하든지 뭐 월세를 올려달라 하든지 무슨 말을 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임차인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어. 여기는 주택에서는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무슨 말을 해야 돼. 그런데 상가에서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임차인은 어떻게 하면 되냐, 만약에 기간을 2년의 기간을 정했어. 2년의 기간을 정했는데 임대인은 아무 말 하지 않아. 그런데 임차인은 뭐냐, 끝나기요 10일 전에 나 10일 지나면 기간이 끝나니까 나 나갈 거예요.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럼 내가 지금 무엇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냐, 우리가 주택에서는 어떻게 해요? 주택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간이요 5월 1일에서 여기요 10월 1일 이렇게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5월 1일에서 10월 1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인하고 여기에서 10월 1일 끝난단 말이죠. 10월 1일 날. 10월 1일 날 끝나면 언제죠? 6개월 전이니까 10월 1일이니까 6개월이면 언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4월 1일부터 10월 1일 이 사이에 지금 무슨 말을 해야죠. 나가라, 나가지 마라,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연장이 되죠. 몇 년이요? 2년이요. 그런데 상가는 다르다고요. 상가는요, 예를 들어서 6개월에서 1개월이죠. 1개월.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요. 뭐를 해야 되냐?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요. 임대인이 너 뭐죠 보증금을 올려달라 뭐 어떻게 해라 무슨 말이 없으면 일단은 다시 1년으로 기간이 연장이 되는데요. 임차인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임차인은 어떻게 하냐? 만약에 10월 1일이 끝난다? 그러면 이 사람이 9월 20날 뭐라고 얘기하냐? 나 10월 1일 날 나갈 거니까요. 돈 주세요. 그러면 임대인은 돈을 줘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요? 임차인은 언제까지 무슨 말을 해야 된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나간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가하고 주택하고 다르다고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상가 임차인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임대인도 아무 말 하지 않는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기간이 다시 연장이 되면은 갱신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경우는 상가의 경우는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기간이 끝나면 나간다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주인은 임대인은요 임차인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당신 나갈 거예요 말 거예요 물어봐야 되겠죠. 알겠죠? 그리고 중개업자도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개업자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 임차인도 1개월 전에 꼭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 그건 아니란 말이죠. 상가에서는 임차인에 관한 규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임차인에 관한 규정은 없으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상가하고 주택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내용에 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요. 상가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것이 있어요. 주택은 그게 없는데 상가는 우리가 이제 환산보증금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환산보증금은 뭐냐? 보증금에다가 그다음에 플러스요. 그다음에 월세에다가 100을 곱해요. 월세에다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요 보증금이 3억이에요. 그런데 월세가요 600만 원이 700만 원이에요. 그럼 700만에다 곱하기 100을 한단 말이죠. 그럼 얼마? 7억이잖아요. 7억. 이 두 개를 합하면 얼마예요? 10억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에서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으려면 보증금 플러스 월세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 이 합한 것이 9억 이내에 들어와야 돼. 그런데 여기는 10억이잖아요. 10억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전속 기간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가 같은 경우 서울에요. 도심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환산 보증금하고 합하면 10억이 넘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간을 만약에 약속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기간을 3년 계약을 했단 말이죠. 3년 계약을 했어. 그러면 3년 계약을 하면은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되죠. 3년 계약을 했으면 3년이 끝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한대. 상가는. 그런 경우는. 전속기간이. 그때는 민법의 임대차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 끝났어. 3년의 기간이 끝났단 말이죠. 끝났어. 만료. 그런데 임차인이 계속해서 거기서 영업을 해. 영업을 하고요. 임대인이 아무 말 하지 않아. 이 일을 하지 않아. 아무 말 하지 않아. 그러면은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상가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1개월 전에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상가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무조건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고 그것은 먼저 환산보증금을 먼저 버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9억 이내에 들어와야 돼. 보증금에다가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이것이 9억 원 이내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고 최단 기간 1년도 보장이 되지만 만약에 그것을 뛰어넘으면은 그때는 기간은 보장이 안 되고 민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기간이 만료가 됐어. 아무 말 없어. 임차인은 계속 영업을 해. 임대인은 아무 말 하지 않아. 그러면은 다시 갱신된 것으로 봐. 그러면 몇 년으로 갱신되냐? 그런 것도 없어 민법은. 그냥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은요. 그것은 기간이 정하지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하다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약에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부동산이죠. 부동산에서 임대인이 해지를 해. 너 나가. 그러면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해지하죠. 너 나가라고. 그러면 임차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에요.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그래. 나 나갈 거예요. 임차인이. 그러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았겠죠. 그러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에요. 왜 그랬죠? 임차인이 나가라고 하면은 임대인이 나가. 그러면 임차인은 준비가 안 됐으니까 기간이 정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6개월. 임차인이 나 나갈게요. 그러니까 이미 준비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빨리 나가는 게 월세도 월세도 줄이고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면은 1개월 있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민법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상가하고 다른 것이다. 그래서 상가는 그것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이게 환산보증금이에요. 서울시는 9억이고 그 다음에 과밀어치권이요. 인천광역시라든가 경기도라든가 부산은 얼마고 6억 9천이고 이런 조건 안에 들어왔을 때 근데 이런 조건을 뛰어넘으면은 그것은 기간에 적용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간에 적용이 없을 때 그때는 어디로 가는 것이다? 그때는 민법으로 가는 것이다 이 말이고요. 우리가 전세권의 경우는 전세요. 민법에 있어서 전세권은 토지는 안 돼. 토지는 건물만 전세권은 최장 10년이에요. 건물만 1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하면 1년으로 봐. 그래서 건물의 전세권은 무조건 최소 1년이고요. 토지는 6개월, 1년, 2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건물만.
건물만 어떻게 건물주인이죠. 건물주죠. 설정자가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전세금을 올려달라거나 또는 너 나가라든가 아무 말 하지 않죠. 설정자 집주인이 그러면은 어떡하냐? 다시 기간이 연장이 돼. 건물만. 토지는 안 돼. 건물 전세권만 연장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요. 이때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해서 무조건 기간이 없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전세권의 경우는 누구든지 각 당사자라고 했으니까 누구든지 나 나갈게요. 그러면은 그 나간다가 너 나가 또는 나 나갈게요. 그것이 상대방에게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은 소멸하는 것이에요. 해지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각각의 주택과 상가와 그다음 민법상과 전세권하고 다 기간이 다 다르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존속기간이라든가 묵시적 갱신이라든가 갱신 요구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것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잘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